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WKTV에 인턴으로 오게 된 김미현, 유경아입니다. 초보 인턴들의 미국에서 살아남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겪은 여러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 정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미연 씨?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차입니다. 사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착을 바로 하지는 못했어요. 집도 구하지 못해서 에어비앤비에서 단기로 살기도 했고, 또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힘들게 타고 다녔고, 출퇴근은 한국에서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려고 했지만, 한 달 정도 차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경험이었어서 차를 사기로 결정을 하고 DMV에 방문해서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차가 필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달 동안 차 없이 살았죠. 어떠셨나요? 정말 한국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출퇴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해서 가격도 생각해서 거기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제일 큰 문제점은 버스가 안 와요. 맞아요.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현재 시각 7시 33분. 버스가 오기로 한 시간이죠? 근데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정말 싫어요, 미국 버스. 하염없이 눈물이 나. 나는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희는 구글맵을 사용해서 이제 버스가 오는 시간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30-40분을 기다려도 그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버를 탔었던.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마트도 못 간다, 편의점도 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버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길래 다시 들어가서 마트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 맞춰서 왔는데 또 30분으로 늘어나 있어서 또 마트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나왔는데 버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온대요. 결국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리고 40분을 걸어서 집에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홈리스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50%의 미국 버스 정류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경험은 홈리스를 만나서 무서웠다기보다는 퇴근길에 만났던 홈리스가 다음날 출근 정류장에서 있었을 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퇴근길에 회사 정류장에 있던 분이 출근길에 집 앞에 정류장에 서 계시고, 정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뭐 저희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잖아요. 진짜 무서워서 차를 사야겠다. 이건 차가 진짜 필요하다. 안전의 문제니까. 네, 무서웠던 경우입니다. 이제 계산해본 결과 돈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겠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를 사기 위한 준비 과정, 첫 번째가 면허증 교환입니다. 빠밤.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할 때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버지니아 주에서만 이렇게 조건이 따로 없고, 다른 지역들은 찾아보니까 봉증을 받아야 되거나 다른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DMV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DMV를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첫 단계는 DL7 접수인데요. DL7 접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운전면허가 유효하다는 확인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에요. DL7을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DMV 방문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DMV 방문 접수를 할 때는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I-94 등 법적 체류 확인서 등을 챙겨서 DMV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안 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L7을 작성한 후 챙겨간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한 과정이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도 있어요. 굳이 DMV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방법인데요. DMV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DL7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운전면허증 스캔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뒤로 스캔을 해주셔야 하고 DL7을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DMV에서 방문 접수를 하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접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서류가 다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쁘면 온라인 신청이 누락돼서 결국 DMV를 방문해서 재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한 후에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기에는 DMV를 방문해서 처음부터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2주 뒤에서 3주 뒤쯤에 한국운전면허가 유효하다는 확인 레터를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으로는 확인 레터를 가지고 DMV를 방문해 주셔서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확인 레터,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법적 신분 확인서, SSN, DS2019, 이건 J1 인턴 비자로 온 경우에만 DS2019, 그다음에 거주 증명서가 필요해요. 거주 증명서는 총 2개가 필요한데,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유틸리티 빌,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등 자신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다는 그 주소가 적힌 서류를 2개 이상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챙겨서 DMV를 방문하면 되고요. 이 서류들을 먼저 DMV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은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서서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면 이제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면허증 사진을 현장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꾸며서 가는 걸 추천한다. 저희는 아침에 생얼로 갔더니 아주 그냥 탱탱 부은 얼굴로 나왔기 때문에 네, 꾸미고 가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발급 비용이 30불 들어가요. 반드시 돈을 챙겨가야 한다는 점.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임시 면허증을 바로 받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그 긴 노력을 했던지 참. 실물 면허증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2주, 3주, 4주 이렇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이었고,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버지니아라고 강조했잖아요. 다른 주의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DMV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는 DMV 방문을 할 경우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해요. 그 밖에서. 그래서 아침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물론 오픈 시간에 맞춰 간다고 해도 대기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오픈이었는데 30분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운전면허를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 교환이 정말 힘들어요. 그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SSN이라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발급받는 데까지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후부터 면허증이 나오기까지 저는 한 달 정도 걸렸고, 미안 씨는 한 달 반 정도. 네,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 구입. 저희는 선택지가 2개가 있었죠. 중고랑 렌트. 중고차를 알아봤는데 뭐 제일 유명한 카맥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사기에는 정말 좀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8,000불에서 15,000불 사이 정도가 이제 가장 적절한 중고차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갓 졸업을 했고 아직 학생인 상태에서 인턴을 온 거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조금 부족했어요. 또 중고차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포기하고 렌트카를 알아봤습니다. 렌트카의 경우에는 투로라는 앱과 뭐 여러 가지 공항에서 렌트해주는 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의 취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색깔, 연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저희가 좋아요도 누르고 이제 여러 차들을 골랐는데, 결제하려고 딱 보니까 문제가 세금도 세금인데 영렌탈피라고, 나이대가 어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만 25세 이하일 때 영렌트 세금이 따로 드는데, 그게 거의 차 렌트비랑 맞먹는 정도로 정말 비쌌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도 이제 보험료대로 많이 비쌌기 때문에 이제 그 차를 렌트할 때 보험료도 함께 결제를 하거든요. 총 금액을 다 해보니 중고차 값의 80% 정도의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6개월로 설정했을 때 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렌트카도 뭔가 우리의 사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개인 렌트를 해주시는 분을 찾아서 직접 차를 보고 이렇게 저희는 차 없이 한 달을 살고 결국에는 차를 구입을 해서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탈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선결제해야 해서 저희에게는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차를 거래하는 개인 렌트를 알아봤는데요. 미준모 등의 미국 정착 관련된 네이버 카페나 각종 한인 커뮤니티, 사는 지역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정보방 등을 활용해서 괜찮은 매물들을 선별한 후 렌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인 렌트의 장점은 매물에 따라 렌트비를 달마다 지불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를 끼고 렌트하는 것보다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렌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미국에서 쭉 사는 게 아닌 단기로 있을 계획이라면 중고차나 단기 렌트보다 개인 렌트가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험을 직접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귀여운 소울을 렌트했는데요. 발품을 열심히 판 덕에 보험료와 렌트비를 합쳐서 한 달에 650불씩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 없이 한 달 살기 얘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는 집에 관련